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죠. 네, 10일 글로벌 증시 뉴욕과 유럽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세로 마감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큰 랠리가 있었던 바로 다음 월요일은 사실 그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이 다소 약해지는 편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있고요. 또 지난 10일 뚜렷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취하면서 빅 이벤트가 몰려있는 12일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해외 주요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일 예정대로 유로 안정화 기구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ECB의 새로운 국채 매입안이 발표된 이후 유로존 국가 중 처음으로 실시한 프랑스의 국채 입찰이 성공리에 마감됐습니다. 수요는 발행 예정 물량의 3배로 급증했습니다. 오는 10일 아이폰 5를 선보이는 애플이 장중 주당 $683 29센트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구 등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가 긴축 재정안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리스의 자금 지원 규모와 방식이 바뀔 여지가 생겼습니다. 상품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와 조지 소로스가 입을 모아 유로존에게 경고했습니다. 소로스는 유럽 1위 경제국 독일도 6개월 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혹평했고, 로저스는 ECB의 대규모 국채 매입에도 유로존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8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며 글로벌 경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FOMC, 독일의 헌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독일의 헌재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 유로화 안정기구가 합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가 직접 발언을 했다고요? 네, 앞서 오늘 큰 이슈가 없는 10일에 가장 큰 호재로 제가 꼽았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불확실성을 우려를 해소하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0일 예정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 안정화기구 ESM의 위헌 판결은 나올 것이다. 합헌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10일 ESM이 유럽재정 안정기금 EFSF처럼 헌법과 부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밝힌 까닭은요, 이날 독일 연립정부에 소속돼 있는 기독사회당 소속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이 유럽중앙은행의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우바일러 의원은 전날 ECB가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구제기금인 ESM도 비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은 이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독일 헌재의 ESM 판결은 무리 없이 합헌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고요. ECB의 새로운 부양책은 이번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ESM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다가올 패닉은 예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시장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FOMC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연준이 새로운 부양책으로 채권을 무기한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Q3의 발표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측도 있죠.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어찌됐든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인데요. 바클레이즈와 골드만삭스 또 BNP 파리바 은행은 무기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예측해서 힘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증시를 큰 폭으로 내리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또 경고도 여전합니다. 네, 유럽 얘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이 유럽 금융위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를 간과할 수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EU와 ECB, IMF로 이루어진 트로이카가 그리스
실사 보고서를 다음 달 8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최종 점검차 현재 그리스를 방문해서 또 여러 관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로이카의 우려가 조금 밖으로 드러났는데요. 해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 트로이카는 9일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그리스 정부가 마련한 긴축 재정안의 내용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 등의 의문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의 긴축 재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인력과 임금 감축, 또 전면적인 연금 축소, 공공의료 부문 축소가 실제로 가능할지 이 그리스 정부가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했다고 하네요. 또 아울러 국방비 축소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그리스 정부가 과연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심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로이카 실사단은 10일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와 회동을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그리스 정부는 구제 기금을 받는 대가로 115억 유로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그리스 연립정부 내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다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이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14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스는 석 달마다 이루어지는 트로이카의 자금 지원으로 재정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10월 약 315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중 트로이카가 내놓을 실사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그리스 자금 지원의 규모라든지 방식 등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